다음은 우리 CJ ENM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J ENM이 인기가 너무 많죠. 엔터 특히나. 근데 콘텐츠 IP 소싱 개발을 갖고 오셨네요. 네,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뭐 이건 이제 어담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본인께서 뭔가 기획과 관련된 업무 혹은 영업, 마케팅 되게 요 카테고리 내에서 직무라든지 분야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놓치고 계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런 방송 경영 쪽이나 엔터 부문에서 이런 계열의 업무들이 충분히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런 영업이나 마케팅, 기획적인 요소를 다 아우르는 부문이라고 저는 강사 사견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 콘텐츠를 보는 눈, 콘텐츠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 전반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콘텐츠 IP를 소싱, 개발하는 직이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산업군이고요. 이직도 좀 활발하게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웹툰 산업이라든지 뭐 기타 특정 엔터사로의 이직, 물론 뭐 오래오래 다니시는 게 좋겠지만 뭐 그런 쪽으로 본인의 커리어를 좀 단기간에 성장시키는 데 좋을 어떤 직군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뭐 간단합니다. 지금 이 질문은 선명하게 나오는 편인데요. 우리가 좀 정의를 내려주고 기준을 잡아줘야 될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숨겨둔 보석 같은 작품, 그리고 대세 작품. 이 두 가지에 맞게 문단을 둘로 나누어서 접근을 한다면 어떨까라는, 또 이게 저희 방송의 또 컨텐츠가 너무 이렇게 또 담론만 다루는 느낌이면 안 되니까 좀 약간 자극적으로 두 개의 구성을 좀 나누어 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보석 같은 작품이라는 이 한글 의미에, 한글 단어에 너무 집착하시기보다는 본인께서 이 원작이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좀 안 유명해졌다라고 한다면 나만의 어떤 셀링의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컨텐츠 IP 소싱 개발 업무에 적합할 수 있는 원석인지를 이 해당 팀, 해당 파트에서 이거를 체크하고자 이 문항이 나온 것이니까요. 작성의 구성은 이 정도의 구성 외에는 철저하게 본인이 하나 혹은 두 가지 이유로 이 작품은 선택하게 되었다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세 작품 역시 요즘 같은 시기에 컨텐츠가 대세가 되는 어떤 조건값들을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뭐 웹툰이나 만화에 국한되긴 좀 그렇지만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런 스토리 기반의 어떤 컨텐츠에 대한 발전이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많이 커질 것이라는 게 대세의 전망 아니겠습니까? 세계관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겠고요. 따라서 이러한 키워드 중에 혹시 본인이 이거보다도 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하면요. 혹은 장르물에 대한 특화된 어떤 키워드라든지 트렌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그러한 부분에 한번 좀 주목을 하셔서 기존의 작품의 성격과 색깔을 좀 다르게 요즘 핫한 뭐 카테고리나 장르인 이런 쪽으로 재해석해서 간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작품에서 특정한 인물을 좀 집중화해서 가는, 좀 세그먼트를 구체화해서 에피소드, 원작의 에피소드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한 부분을 놓고 좀 자세히 해서 새롭게 각색을 해서 진행을 하는 이런 구성들, 이런 구성적인 변화라든지 장르에 대한 변화 혹은 세계관이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좀 요즘에 틀에 맞게 대세 작품이라는 부분을 한번 범위를 좀 규정을 지어주시고 거기에 맞는 본인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 적어줘야 될 부분에서 중요한 건 일단은 여기에 적진 못했지만 기대 효과가 꼭 드러나야 됩니다. 막연하게 아이디어를 통해 잘 될 듯 뭐 이러면서 마무리되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저희끼리 뭐 야유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평가받고 서류뿐만 아니라 면접 전형 질문까지도 응용이 가능한 이 계열의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기대 효과 부분만은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기대 효과가 뭐 회당 조회수 몇을 기록 뭐 이런 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게 도입됐을 때 CJ그룹이 추구하는 최초 최고 차별화라는 온리원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다는 건지 혹은 ENM 엔터 부문이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이나 미션, 이런 어떤 캐치프라이즈적인 측면의 키워드와 얼마만큼 연관이 있다 정도로만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부분이라 뭐 책임지지 못할 사업 계획을 해달라는 건 아니니까요. 창업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문장 정도의 기대 효과는 꼭 적혀줘야 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제가 지금 적어놨지만 단기, 중장기, 그리고 국내, 글로벌 이렇게 뭔가 좀 구조화된 해석으로서 내가 이 질문에 맞게 내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담았어요 라는 걸 첫 번째 문단은 좀 대략적으로 적어도 되지만 이 두 번째 문단에 대세 작품이 될 수 있는 방안 부분만큼은
이 부분에 맞게 좀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최소 2가지라고 하면 좀 많지 않아요? 1000자밖에 안 되는데? 그렇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그래도 이게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를테면 작품부터 바로 들어가는 거랑 요러요러한 키워드, 요러요러한 부분을 중요시하는 저에게 있어서 뭐 동남아 번역 그러니까 기준을 하나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전 2가지를 얘기하면 기준 얘기하고 또 그거에 관련된 성격을 1번에서 또 얘기하면 2번이 사실 메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그쵸?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글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라면은 이 문항에서 만약에 정말로 하나의 기준만이 필요했다면 전 굳이 보석 같은 작품 내지는 대세 작품 이런 단어들을 크게 쓰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안쌤과 같은 생각으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한 개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2개 축을 놓는 게 본인의 이야기를 썰풀기 좋고, 대세 작품의 이야기의 어떤 논리의 비약이라든지 좀 본인께서 설명을 더 해야 되나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본인은 작품을 보는 기준이 이거라고 했지만 막상 대세 작품의 기준과 비추어 봤을 때 상이하다거나 내가 너무 조금은 원론적인 이야기로 내 작품 선정을 한 것이 대세 작품의 기준과 동일시하려다가 이도저도 안 되는 일들이 있을까 봐서 저는 2가지 기준을 적어보자라고 한 건데요. 그런 좀 복잡한 생각이 아니시고 확실한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고 그게 대세 작품으로 가는 기준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뭐 하나의 기준도 맞겠죠.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작법의 틀이 지금 이렇게 소개는 이렇게 해드리긴 했지만 100% 이거가 답이고 딴 건 구려 안 돼 뭐 이런 건 아니니까요. 자유롭게 판단해 보시는 것도. 안전장치를 두신 거구나. 네네. 왜냐면은 한 가지를 하면 약간 읽는 사람이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아예 문단을 둘로 쪼개서 보석 같은 작품이었고 이 작품에 이러한 면을 따서 간다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흐름으로 가시는 게 서류는 물론이고 면접 때 좀 곤란한 질문은 좀 피하지 않을까. 그죠. 도망가긴 쉽죠 그게. 우리는 이거 동의 못 하겠는데 설명해다오랑 왜 이렇게 대세 작품의 기준을 잡으셨어요? 라는 이유를 묻는 거는 분명 저는 다른 성격이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긴 할 텐데 저는 천자에서 사실 이게 쓰기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딱 이 구조로 나오는 건데 과연 그러면 내가 기준을 2가지를 제시할 거냐 아니면 1가지를 제시할 거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뭐 쓰실 수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단기, 중장기, 국내, 글로벌 등, 야 이거 오랜만에 보네요. MEC식. 그렇죠. 요걸로 해서 해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요 질문을 딱 보니까 딱 2가지로 나뉠 것 같은 게, 첫 번째는 저 같은 사람, 저는 계속 이거 아까 우리 짜코치님이 설명해 줄 때 무슨 작품이 생각나나 했더니 다 일본 애니메이션이야. 우리나라 작품이 뭐 삼국지고 막 제가 읽었던 게 막 소설 영웅문이고 이런 거라, 야, 우리나라 작품을 내가 진짜 안 봤구나. 저 같은 사람은 되게 힘들 것 같고, 저도 영상은 참 좋아하는데, 근데 이런 거에 약간 좀 덕후이신 분들은 정말 재밌게, 천자밖에 안 줘서 좀 안타까울 정도로 해서 딱 이걸 보니까 뭔가 나뉠 것 같네요. 이쪽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과 아닌 사람이 그냥 MEC 방식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깔끔한 정리. 맞습니다. 네, 요거는 구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 2번째는 이제 콘텐츠 세일즈. 네. 요것도 또 재밌더라고요. 자, 요것도 설명해 주시죠. 예, 뭐 해외에 판매할 ENM 콘텐츠 중 하나의 작품을 정하고 해당 지역 선정 이유, 해당 콘텐츠의 피칭 포인트와 경쟁력을 말해라. 사실상 채점의 포인트가 2가지가 나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숫자 1번과 2번이고요. 또 나누어 보면 3개의 포인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피칭 포인트와 경쟁력, 그리고 지역 선정 이유 3가지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지역 선정 이유는요, 지금 이런 해외 콘텐츠 세일즈가 어떤 전공이나 배경인 분들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특정한 언어를 전공하는 어문 계열이나 해외파, 뭐 고등학교 때까지 해외에서 거주하셨다가 대학을 뭐 국내로 나오셨다거나, 아니면 수년간 해외에서 체류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의 경우라면 자기가 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초점을 두고 작성을 하실 확률이 높고요. 그렇지 않다면 ENM 컨텐츠를 많이 좀 보시고
이 컨텐츠에 대한 소구 포인트를 나름 잘 알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경우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채점 포인트와 대개 두 개의, 물론 또 다른 이유들도 있으시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의 배경에서 이 해외 컨텐츠 세일즈를 염두에 두신 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남들이 다 좀 뭐랄까요, 자주 즐겨보는 콘텐츠를 정하는 건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좀 한정돼 있고 뻔한 이야기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뭐 여담이긴 한데 ENM 컨텐츠 중에 TVN의 너의 목소리가 보연가 들려가 너목보 보여줘. 이거 시즌 9까지 나온 지금 상황에서 실제로 뭐 여러 해외 국가들이랑 팡뻔히 다 계약이 되고 실제로 현지화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미 기존에 하고 있던 유명 컨텐츠라든지 인기 시리즈물을 그대로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관찰 예능이 아무리 대세라고 하지만 이를테면 나영석 사단이 주로 참여하시는 그런 예능 컨텐츠라든지 특정한, 즉 한국 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땐 굉장히 재미난 컨텐츠를 할지라도 현지화의 개념으로 접목했을 때 그게 과연 얼마나 좀 소구 포인트가 될까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못한 채 그냥 이게 요즘 잘하고 이런 게 대세니까 이걸 이제 현지화 시키자, 한국의 것이 가장 세계적이지 않냐 이러면서 이재현 회장님 멘트를 뭐 어디 긁어다가 대충 붙이고 이러면 이제 점점 떨어져야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의외로 요거를 건드렸네. 이 ENM의 이 컨텐츠를 안 해? 하는 부분들을 좀 한번 좀 발굴해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손품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피칭 포인트라는 단어를 한번 사전적으로 검색을 해보면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정점, 가장 중요한 말이라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컨텐츠를 우리가 해외 글로벌 시장에 내놓았을 때 어떤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했던 부분을 잘 녹여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문단의 후반부나 두 번째 문단의 초반부에 요 내용이 좀 어느 정도 킬링 메시지가 담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물론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고요. 이 얘기를 적었어요. 선정한 콘텐츠에 대한 표면적인 특징보다 이면을 건드려주는 게 관건이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되게 요즘 전 세계에 주목하고 있는 스트릿 댄서를 도입한 스우파, 결국 대세 트렌드의 반영, 이런 것들보단 그 이면에서 기존에 하던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다른 이러한 요소를 도입했던 부분들이라든지 특정 국가 권역의 MZ세대들 혹은 특정한 연령대 세대들이 이런 키워드에 요즘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수년째 이런 부분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다가가야 된다라는 이런 이면의 멘트들이 최소 두세 문장 이상은 문단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서와 관계없이 이 내용이 담겨져야만 지금 동그라미 1번과 2번이라는 이 채점 포인트에 맞게 이루어지겠죠. 이 동그라미 1, 2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두 파트장급 이상께서 크로스로 읽으시면서 점수화할 텐데 이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 당연히 부분 감점의 요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한번 감안한다면 우리가 잘 작성하는데 유의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근데 질문을 되게 좀 잘 뽑으셨네요. 사실 이 질문도 어떻게 보면은 콘텐츠에 되게 관심이 있거나 난 콘텐츠 제작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쓸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지만 저는 이거는 그쪽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콘텐츠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이쪽을 지원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쪽은 철저하게 세일즈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는 이유는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데 해외 시장에 어떤 시장을 선정해서 말 그대로 그래서 글로벌 역량을 갖고 있는가, 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라는 부분.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이 지원자는 어떠한 거시적 콘텐츠 환경에 대한 분석력을 갖고 나를 설득하는가.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은 해외에서 대학교 나온 분들이 좀 유리하겠네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그래도 지금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우리는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해외 영업을 해보고 싶은데 콘텐츠 쪽으로 해보고 싶은 분은 이쪽을 해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B2B 해외 영업에 여러분들이 정세는 아닌 것 같고 그 해당 국가에 뭔가 분석해서 이런 게 유행하니까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코트라 자료 같은 걸 찾으려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아마 산업의 수요 정도를 건드리는 수준일 겁니다. 컨텐츠와 관련된 무역관들의 자료가. 그래서 너무 억지로 이런 뭐 코트라 무역관에 뭐 난 스웨덴 1년 교환학생 갔다 왔으니까 스웨덴 얘기 해봐야겠다. 없거든요. 뭐 산 사태가 일어났다. 뭐 이런 정보들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좀 나의 어떤 단편적인 기억과 경험으로 이거를 비인하고 접근했다가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 본인의 배경의 원료가 될 수 있는 국가 6개월이든 1년이든 체류 경험만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안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타겟 번역 국가에 세일즈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새롭게 접근을 하시는 그런 좀 수고스럽지만 고민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기똥찬 방법이 생각났어요. 네, 어떤 방법이죠? 약간 기똥찬 방법인데 제 유튜브를 워낙에 많이 보거든요. 네네. 약간 노가다성이긴 한데 유튜브 댓글을 분석하면 돼요. 아하. 댓글 분석. 왜냐면 그 특히나 해외 이런 콘텐츠들은 해외에서도 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뭐 영어로 쓰여 있을 확률이 되게 높지만 네. 그분을 찾아 들어가면 그분의 국적이 어딘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이 어느 국가에서 되게 많이 물론 연예인을 보고 들어오는 거겠지만 그런 식으로의 분석했던 내용까지도 얘기해주면 되게 근거 있겠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한 분뿐만 아니라 좀 여러 분, 한 대여섯 분의 어떤 모수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전혀 생각 안 해봤던 방법이라 이것도 네. 신선하긴 하네요. 그런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많이 보는 게 자동차 저는 그 시운전 그걸 항상 보는데 그럼 진짜 예전에 한국 거만 보다가 해외 거 보면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댓글을 달아서 저는 야 이런 나라 사람도 이런 걸 보는구나라는 걸 되게 좀 신기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 약간 좀 노가다성이긴 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그 해외에 살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의 정서를. 그죠? 댓글 분석은 저도 신선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다. 어떤 겁니까? 넷플릭스의 국가별 시청 순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검색하면 그러면 나오죠. 이런 것도 어떤 장르로 뽑아가지고 CJ ENM의 장르랑 매칭시켜서 얘네 국가들은 지금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는 두 번째 방법을 도입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첫 번째 방법을 같이 접목하면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약간 노가다성이긴 하지만 이게 뭐 사실 디지털 마케팅이지 뭐 GA지 뭐 이런 게. 제가 혼자 6분 얘기한 것보다 지금 이거 1분 동안 말씀하신 게 더 확 와닿는데요. 구직자분들 입장을 제가 된다면 되게 좋은데요.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저는 콘텐츠 좀 이렇게 표현해 그랬지 콘텐츠 미치신 분들은 위에 뭘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거고 저는 미치진 않았는데 이렇게 뭔가 판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지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CJ ENM 질문은 참 날카롭네. 맞아요. 그죠? 자세하게. 사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본 오쇼핑이라고 해야죠. 오쇼핑은 모든 질문이 다 똑같잖아요. 3번이. 일을 안 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일을 해야지. 또는 우리가 어떤 걸 필요로 한다는 걸 해야지. 뭐 좋은 또 의도가 있을 테니까요. 일 안 하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